안녕하세요. 김종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는 줄만 알지 오른 만큼 대폭락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1991년, 1997년, 2003년, 2013년 4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고도 이번에는 다르다고 연끌하는 분들은 뼈에 새겨야 합니다. 자, 더군다나 최근 집값은 이전과는 달리 국내의 기관들이 경고하는 바와 같이 전국 단위로 거품이 치솟고 솟아오른 상황이라 대폭락장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 겨울은 정부가 집값주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사상 유례 없는 대폭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토록 강조한 저평가 저가 아파트는 매입해야 합니다. 강력한 경고 함께 보실까요? 10억 아파트 3억으로 난리 난다. 넘쳐나는 돈. 지금 엄청나게 헬리콥터에서 쏟아붓죠. 이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식? 부동산? 채권?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시세. 이거 실질적으로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한번 볼까요? 개포주공 7단지 34평 2007년에 15억 했던 게 2013년 최저가 7억 55% 폭락. 더 큰 평수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도곡동 동레슬 34평 2007년 최고가 16억 2013년 8억 50% 폭락. 분당구 순회도 파크타운 롯데 37평 2007년 최고가 10억 2013년 5억 50% 폭락. 일산 서구 주엽동 문촌 17단지 신안 47평 2007년 최고가 11억 2013년 최저가 5억 55% 폭락. 이거 기본 50에서 60%까지 금매가 추락을 했는데 지방 있죠. 특히 지금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기타 많이 뛴 뭐 창원, 경주 할 것 없이 지금 이거 특히 비싼 것들 말하는 거예요. 뭐 3억짜리 애들 뭐 4억짜리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뛴 것들 있죠. 4배, 5배 뛴 것들은 10억이 3억으로 더 추락할 수도 있어요. 이건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정말로 연끌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방아파트 집값 띄우기 무섭다. 최근에 어떤 특정 도시가 아니라 서울은 이러지 않아요. 경기도도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이 이래요. 잘 보실래요? 특히 고가 아파트들. 자, 3억 아파트 또는 4억 아파트가 이게 주로 새 아파트가 해당돼요. 핵심 입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 이제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 외지인들이 투기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단번에 6억으로 올라간지 아시죠? 6억이 뭡니까? 어떤 건 9억으로 뛰었어요. 자, 6억만 줬다고 치고 가격 폭등했네요. 현지인이 이제 이게 웬일이냐고 막거리 하는 거야. 뒷북치면서 전국이 불장이 됐어. 자, 이건 특정 도시가 아니라 지방이 특히 다 그렇다고요.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10억 매물. 자, 호가 띄우기. 그러니까 3억짜리가 6억으로 올라왔으면 7억이나 나왔는데 10억이 매물이 있어. 호가 띄우기로 하는 거예요.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구들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억이 거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10억 거래 되니까 13억짜리 매물이 나오는 거야. 단기간 이렇게 해서 지금 4배, 5배 뛴 곳들 지방 많아요. 이걸 왜 연끌하면서 따라갑니까? 이거는 그냥 우선 봐도 폭망입니다.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거래가 또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 폭탄 아파트. 머릿속에 꼭 4가지는 기억하세요. 4가지. 자, 먼저 전국의 최고가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은 조심하세요. 폭탄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전국의 신축 아파트, 특히 새 아파트에 또는 분양권 이딴 것들이 거품이 심합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지방의 고가 아파트. 특별히 지방의 고가 아파트는 수도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더 많이 뛰었고 인구가 감소되고 산업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품값은 최고치로 치솟아서 안 가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네 번째, 연끌 고가 아파트. 특히 연끌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잡는 사람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갭 투자해갖고 잡는 사람들. 자, 특히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당신이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현실은.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거 제시해 줬어요. 저는요, 지금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지 지금 올겨울에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올 겨울은 대폭등장이 전개가 될 거예요. 사상 최고의 폭등장.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근데 올 겨울만 볼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비싼 아파트는 사지 말고 싼 것들 많아요, 아직도. 꼭 뭐라 그럴까, 5천밖에 안 뛰었는데 3억짜리가 3억 5천 됐다고, 그거 많이 뛰었다고 집값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그런 한심한 분들이 많아요. 3억이 6억 뛴 것은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 탐욕 때문에 집을 안 잡는 거야.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죠. 올 겨울에 아마 또 난리 날 겁니다. 보세요. 중저가 아파트들 많이 날라가지. 자, 볼까요? 전국 겨울 집값 폭등, 집값 띄우기. 정부가 집값 띄우기가 지속. 참 안타까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값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손 털고 가만히 있잖아요. 주둥이로는 온갖 집을 잡겠다라고 말 다 해놓고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무주택자들은요, 나한테 화를 낼 게 아니에요. 왜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집값 안 떨어지냐? 저는 올라간다고도 많이 했습니다. 테마별로 다른 거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부한테. 댓글에다가 정부 욕 신나게 써놓고 90%가 지워요.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욕했으면 그대로 놔놔야지. 왜 지워? 새 가슴으로 무슨 일을 해요? 제가 이거 지적 일부러 했어요. 아니, 할 말 있으면 해야죠. 자, 실질적으로 집값 띄우는 뭐 건설사라든가 당연히 언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일을 하고 살잖아.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보통 정부가 아니잖아. 이게 뭐야, 집값이.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다음 잘 보세요. 그 얘기 그만했고, 자, 지역별, 기간별, 가격별로 아예 제가 완벽하게 구분해 줄게요. 자, 지역별로 그럼 어떤 순서로 많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아마 다 뜰 거예요. 올 겨울에 다 폭등합니다. 그냥 폭등이 아니에요. 다 폭등. 자, 지방이 제일 많이 뛸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순 이렇게 뜁니다. 그렇다고 서울이 들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불장 될 것 같아요. 서울도 불장. 자, 두 번째, 지역별로 이제 외곽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더 쌌으니까. 이거는 서울 외곽만이 아니라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과열되면, 이 상태에서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강남 폭등합니다. 이미 강남이 0에서 0.5까지 치솟고 있어요. 강남 폭등하면 이제 게임 끝났어요. 큰일 났네요, 올 겨울에. 그 다음에 폭 나가는 것은 이 제목은 틀린 말은 아닌데 당장 올 겨울 걱정돼요. 자, 그 다음에 기간별로는 이 순서로 많이 뛸 거예요. 올 겨울, 즉 지금 12월 달 현재가 많이 뛰고 있죠. 현재보다는 1월, 2월, 3월 이때 많이 뛸 거예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겨울에 제일 많이 뛰고 봄, 여름 순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집값 띄우기에 세금 걷기에 급급해요. 아마 역사상 최고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역사상 최고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현재 역사상 최고로 지금 언론들 신바람 났어요. 언론들 막 정부 욕하면서 집값 띄우고 있어요. 질병 확산, 특히 이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1000명까지도 좀 육박했잖아요. 이렇게 확산될수록 돈이 많을 찍어내기 때문에 또 집값을 적극적으로 안 잡는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래서 집값은 코로나 확산하고 비례한다고 봐야 돼요. 즉 코로나가 늘어날수록 집값은 대폭등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폭등한다고요. 그 다음에 가격별로 보자고. 가격별로 누가 많이 뛰느냐. 지역별로 중저가, 저가 아파트들이 이제 폭등할 거예요. 물론 중소도시는 비싼 거부터 먼저 뜁니다. 항상 패턴은 이래요. 자, 비싼 거, 뭐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준신축. 마지막으로 뛰는 게 구축이에요. 중저가, 구축이 많이 뛸 거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축 중심, 상승 확산. 지금 구축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썼어요. 아직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3억, 4억. 얘가 지금 뭐 1억 뛰었네요. 그런데 1억 뛰었어도 저평가인 건 많아요. 10년 동안 1억 뛰게 뛴 거나요? 물가 상승하면? 자, 대단지 상승 확대.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폭발력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대단지냐 아니냐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방 겨울 중저가 최고가, 실수요 지금 중저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 돼요. 중저가는. 물론 웬만한 것들, 올라간 것들은 매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부 집값 띄우기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5번째, 규제지역 확대. 집값 잡을까? 이제 규제 어디를 하나요? 알려주세요. 이 신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 먼저 수도권, 조정지역 파주는 거의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조정지역, 사실상 수도권은 다 조정지역이라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서울이든 강남이든 뭐 핀셋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집값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때려버리고 난 다음에 풀면 되잖아요. 때린 다음에 풀면 되지. 왜 뭐 다른데 봐주게 합니까? 지금 집값 전시 상황이라고 제가 노래 부르는데. 충청권 볼까요? 조정지역 유력, 천안시 서북구. 자, 그 다음에 또 예상하는 곳은 계룡시, 뭐 공주시도 있고 약간 대전시 나머지 뭐 기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까 다시 말하지만 충청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릴 곳 대전, 특히 세종 왜 안 때릴까요? 집값 잡기 싫어서 그렇겠죠. 자, 경상권 조정지역 유력한 곳 잘 들으세요. 울산시 남구, 창원시 성산구. 그럼 조정 예상지역 부산 추가, 대구도 추가. 이제 대구는 수성구밖에 아니었잖아요. 나머지 구들 말하는 거예요. 울산이 위험합니다. 지금 나머지 구들. 자, 창원, 포항, 주로 경상도 쪽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 다 때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상은 1월 정부였으면 진작 집값 잡았겠죠. 또 핀셋으로 아마 잘해야 울산시 남구나 창원시 성산구나 이런 데 때리겠죠. 하지만 예상까지는 해놨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획이 없습니다. 해운대구 이런 데는 쳐도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근데 아예 그냥 움직이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집값 잡는 대책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잔챙이밖에 없다고요. 근데 정부 이 6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맨날 뭐 대출 규제네 무슨 청약 규제네 24번의 규제가 그거예요. 장난쳤어요. 국민들 우롱하고 무주택자들 희롱했습니다. 그래놓고 집값 잡았다 뭐 갭투자 무슨 뭐 열심히 노력했다 무슨 갭을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 올라와서 아무나 갭투자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노력입니까? 지금도 그냥 실거주도 안 하면서 막 잡는데?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줬죠. 정부가 권해가지고. 그것도 대실패인데 아파트 매물을 유도시켜야죠. 이제는. 얼마 전에 데모하니까 다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데모하니까 다시 또 혜택 다 줘버렸잖아요. 이 나라는 데모하면 그냥 다 봐줘요. 표 때문에. 기간 외에 양도세 폭탄을 때려버려야죠. 만약에 어떤 기간 동안 안 내린다. 중과세든 뭐든 세게 때려버리겠다. 그리고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라 중과세 있죠. 보유세, 중과세 이거 때려버리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특히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 그렇게 배 터지게 먹었으면 빨리 내놔야지. 더 먹으려고 지금 내놓지 않잖아요. 때려버려야지. 왜 투기 세력 편을 듭니까 정부가? 자, 그 다음에 광역단위 규제, 핀셋 규제 금지, 투기 세력 차단. 자, 여러분들 광역단위로 규제하는 게 맞아요. 부산이면 부산을 때려버려야 돼요. 물론 거기에 역효과도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핀셋 때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옆에 구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핀셋을 때려요? 부산 전체를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거야. 집값 띄워가지고. 이런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투기 세력을 차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투기 세력 돈 벌게 만들고 있네요. 갭 투자 차익금을 환수해야 돼요. 갭 투자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갭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상황을 보고 일시적으로 딱 보고 나머지는 그냥 다 환수시켜버려야 했는데 그 환수의 환자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투기성 매입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4번째 다주택자들 왜 봐줍니까? 보유세 누진세 때리라고 제가 누차 말했어요. 알았어요? 보유세 현실화 갖고는 안 돼요. 3주택, 4주택, 5주택, 6주택 아예 쫄딱 망하게끔 만들어버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팔게끔 유도시키라고요. 무주택자, 즉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 집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환원시켜야죠. 환원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살만찌우게끔 만드는 거야. 오히려 지금이 조선시대, 고려시대보다 더 빈익빈, 부익부.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갭투자 허용하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다주택자들 그냥 월급도 누진세로 때리면서 이거 가만히 놔두고 있고 핀셋 규제로 집값 띄우고 있고 임대주택 사업 장려해가지고 매물 잠겨놓고 이게 정부나요?
다음 거래 허가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빨리 때려버려야죠. 이거 왜 잠실하고 강남 일부만 조금 핀셋으로 때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만들어요? 실거주 중심 매입, 비거주 세금 환수. 아예 세금을 비거주자를 안 만들려고 거래 허가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9억 대출 금지, 청약 추첨 확대. 왜 가점제로 가가지고 기대감도 없게 해서 집을 영끌하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공급 빨리빨리 확대시켜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공공 임대, 당신이나 임대 가서 살아. 아니 임대 사가지고 평생 거지두라는 거예요. 노예두라는 거예요. 뭐야? 그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기 이재명 지사도 그 말 하잖아요. 임대를 만들려면 좀 럭셔리하게 만들던가 아예 돼지굴처럼 만들어가지고 무슨 임대 200만 원, 100만 참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임대 살면 평생 거지 돼요. 거지. 자, 가난의 대물림. 2019년, 2020년 서울 집값 1위. 19년 보세요. 서울 3위. 그 다음에 20년 보세요. 상승 1위. 이렇게 집값 띄우고 있는데, 자, 한국 부동산은 보세요. 이거 지방 날아가고 있고, 지금 서울 수도권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114도 지금 0.10 찍었어요. 지금 서울 심각합니다. 자, 5대 광역시는 좀 줄은 듯 하더니 KB시세 보세요. 수도권 날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 넘고, 여기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뭘 했어요? 집값 띄우기나 했지. 지금 중위권 가격이 9억 3천,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자, 집값 내관 재건축 또 불안. 여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강남 재건축이에요. 여기 강남 아파트 보세요. 지금 0에서 놀다가 지금 0.0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강남 날아갔어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강남 막 0.2, 0.3 돼버리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 불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나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정부가 정책으로 잡아야 하는데 기대 안 해요. 왜? 또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하늘 높이 치솟은 다음에 뭔가 좀 찔끔 내놓겠죠. 변창은 답답합니다. 또다시 발생한 풍선효과. 여기 보세요. 풍선효과. 그러니까 언론들이 희롱하고 있어. 오히려 욕하고 있어. 풍선효과라고. 지들이 이거 원하면서. 추가 규제 만지작. 추가 규제 진짜 빨리도 때리네요. 여기 수도권. 수도권은 추가 규제 할 곳이 파주밖에 더 있어요, 이제. 자, 그리고 여기 청주, 대전. 이 옆에 제가 추가 규제 가르쳐줬죠. 부산 쪽도 여기만 덜렁했는데 다 때려야죠. 여기 보세요. 울산 3.17, 울산 남구 4.91, 창원시 성산구 8.47, 김포시 6.47, 창원시 의창구 자 5.85, 경기 파주시 4.9 이렇게 뛴 다음에 나중에 규제를 때리는 거예요. 자, 조정지역 상승률 가격 뚝. 조정지역 때리니까 어찌됐거나 상승률은 좀 줄었어요. 보세요. 조정대상 김포 2.73 올라가다가 때리니까 0.32. 이걸 알면서 왜 이게 광역시 단위로 때리지 않냐 이거예요. 그 시 단위로 찔끔찔끔 왜 하냐 이거야. 비조정지역 보세요. 날라가죠. 여기 보세요. 0.31, 0.78 이렇게 날라갔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1%대가 0%로 확 줄었죠.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오히려 0%가 상당히 대폭 확대돼 버렸어요. 상승이. 풍선효과 아닙니까? 자,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 19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각해지네요. 와, 돈의 파고. 이 돈들이 가진 사람한테만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이 돈의 파고 속에서 휘청거리는 이 배. 전국 아파트는 버블이 잔뜩 낀 아파트와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 아파트가 혼재해 있습니다. 지금 잡으면 폭망하는 아파트와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할 아파트를 알고 싶어 유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